집에서 오늘 장미허브 분재수형 다듬어 볼게요. 물이 고파서 좀 시들시들해져 있던 몇몇 아이들에게 물을 줬더니 서너 시간 만에 이렇게 파릇파릇 생기 있게 바뀌었네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아이, 분재수형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이 아이를 오늘 드디어 좀 손질해 볼까 합니다. 그동안 초록초록한 잎이 너무 예뻐서 그 모습 그대로 며칠 더 두고 보느라고 손질해 주지 않았더니 이만큼이나 자랐네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잎이 다 떨어진 채 겹순만 몇 개 남아있던 아이예요. 아주 제 관심에서 좀 벗어났던 아이를 제가 뒤늦게 발견을 하고 이렇게 구부려서 분재수형으로 만들었던 그 아이죠. 원래 처음에 모습이 이랬어요. 좀 좁고 긴 화분에 옮겨 심었고, 옮겨 심으면서 좀 구부려서 수형을 잡아줬죠. 이제 그때 모습이 이랬고, 이때가 5월 초였으니까 4달 전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이렇게 겹순이 잘 자랐고, 그리고 또 2달이 지난 오늘 이런 모습이 되었죠. 4달 만에 그 아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생장점 자르지 않아서 길게 길어나고 있는 그 중심 줄기고요. 나머지 이 아이들은 전부 다 겹순들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첫 모습에서 아주 작은 겹순들 있죠? 그게 이만큼씩 자란 거예요. 그리고 겹순의 겹순들이 또 이렇게 자라난 거죠. 제가 2달 전에 이 겹순들을 몇 개 제거했어요. 처음에는 이 중심 줄기에서 뻗어나온 겹순만 길게 살릴 거라 그 겹순의 겹순들은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겹순의 겹순들을 살려서 또 모양을 더 풍성하게 이렇게 줄기들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좀 계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겹순 제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키운 거죠. 이제 겹순을 살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겹순이 아닌 잎을 제거할 거예요. 겹순에서 자라난 겹순이 아닌 그 겹순 근처에 있는 잎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 잎으로 가던 영양분이 겹순으로 가게 되면서 겹순이 훨씬 더 크고 튼튼하게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 이 잎들을 모두 제거해 줬습니다. 잎들을 제거하고 나면 아마 굉장히 다 발라먹고 가시만 남은 생선처럼 좀 휑한 모습일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예쁜 모습을 더 오래 두고 보고 싶어서 더 미루고 하다가 이제 오늘은 좀 큰 결심을 한 거죠. 식물을 키우다 보면 좀 과감한 선택을 해야만 할 시기가 와요. 가위를 손에 들고 이렇게 순두를 막 쳐내는 순간이 와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한동안은 굉장히 좀 미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미운 모습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계속 키우면 몇 달 뒤에 아주 엉망인 수형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겹순이 아닌 잎들을 모두 떼어냈어요. 핀셋으로 하다가 손으로 하는 것도 편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손으로 따기 시작했고요. 겹순에 있는 아래쪽 잎들을 다 제거를 했더니 이렇게 겹순의 겹순만 남아있죠. 그리고 아래쪽은 이 겹순도 목질화가 시작된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겹순들도 아래쪽 잎은 모두 제거를 했어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겹순들은 생략을 했고요. 이 생장점이 아직 살아있는 중심 줄기 있죠. 이제 그 줄기에 있는 잎들을 지금 제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겹순만 남기고 마찬가지로 잎을 이렇게 제거를 한 거죠. 손으로 해도요, 조심히 살살 작업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지금 이 장면처럼 이렇게 제 손날 쪽이 가지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잘려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손 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 손 전체를 힘을 빼고 살살 작업을 해야죠. 순식간에 휑해졌죠. 자, 중심 목대가 이렇게 목질화 되었고, 생장점은 이 끝에 살아있고, 그 겹순이 중심 줄기에 여전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계속 키울 거고,
이제 이 겨순들은 아래쪽 잎은 제거를 해줬고 좀 위쪽은 아직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너무 조금만 남기고 잎을 몽땅 제거하게 되면 광합성에 어려움이 생겨서 줄기가 좀 튼튼하지 않게 자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이 겨순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린 수형으로 키울 거예요. 그런데 좀 느닷없이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이런 겨순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보낼 건데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이 아이는 제거를 했고요. 이 아이는 튼실하기 때문에 삽목하면 잘 살아요. 자, 이 부분 제거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가운데에 우뚝 서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는 수형을 만들 건데 얘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운데에 가지가 이렇게 좀 드러났죠. 그 제거한 잎들이 굉장히 오늘 양이 많잖아요. 이런 잎들을 이제 버려도 되고요. 저는 용기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향기 나는 잎들을 모아둬요. 장미허브뿐만이 아니라 로즈마리 같은 향기 좋은 잎들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그냥 그대로 말려요. 자연 건조를 시키면 그 향기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포프리에 넣어도 괜찮아요. 자, 원래 있던 지지대가 물에 삭아서 이렇게 부러지길래 새 지지대를 꽂아 주었어요. 이 지지대는 저희 딸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남는 그 막대기들 제가 좀 씻어서 말렸다가 다양한 곳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벨크로 테이프 다시 이렇게 재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빵끈보다 벨크로 테이프 추천드려요. 그리고 원래 있던 이 U자 핀도 다시 꽂아줬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수영을 잡는다기보다는 이 가지가 이렇게 제 손에 스쳐서 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느라고 다시 이용을 했습니다. 자, 한동안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손질 전 모습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죠. 이렇게 풍성했었는데요. 저처럼 장미허브를 좀 애지중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쯤 집에 삽목한 개체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 삽목한 개체들을 다 비슷비슷한 형태로 키우기보다는 그냥 실험한다 생각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키워보셨으면 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키워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제가 먼저 한번 실험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도전해보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